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는 한국 불교 미술사입니다. 교과목이.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 대면 수업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기 작업도 좀 하고 싶다고들 하셔서 수업 시간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반은 이제 작업을 하자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특히나 또 지금 우리 계시는 분들 중에도 우리 범자 진원전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러나 교과목명은 달라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재는 잠깐만요. 교재는 지난 학기에 쓰시던 이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더 교재를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아무래도 구입을 해서 한번 가지고 계시면은 좋겠죠. 어차피 우리가 이 교양 내지는 전문적으로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지난번에 약간 이제 도상학적 관점에서 그 작품 자체를 봤다라고 하면 이게 미술사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도판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교재는 지난 학기에 쓰던 그 교재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자료는 제가 그때 준비해서 직접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강남원, 박송현, 박정태, 안차현, 윤기덕, 이동희, 이장학, 이재우, 장기락, 정기선, 한순희. 지금 수강 신청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입니다. 지금 뭐 2학년 계시고 3학년 계시고 4학년 계시고 요번에 그 대면 수업을 하다가 지금 이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받는 분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어찌됐든 수업은 정규로는 수요일 날 11, 12교시로 그렇게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 미술사인데 우리가 대부분은 우리가 문맹이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은 문맹이 타파되고 나면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 문화맹입니다. 문화맹. 근데 문화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근데 특히나 문화 가운데에서도 음악이나 공연은 학습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걸 향유하고 누리고 정서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반면에 미술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은 뭐 베토벤이든 뭐 바흐든 뭐 200년, 250년 전에 우리가 클래식을 공부를 하고 음악가들이 연주를 해서 그 음악의 어떤 그 콘텐츠를 들려드릴 수가 있는데 미술은 미술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미술사를 공부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전통을 배운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미술을 하는 분들이 가치지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음악이나 공연 쪽은 카타르시스라든지 힐링적 의미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문화명 가운데에 그 미술 쪽에 많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선진국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구분은 뭐 순수 문학이 되었든 순수 미술이 되었든 간에 순수 그런 미학적 관점을 가진 유럽이라든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 이분들이 그 나라 문화를 총책임지는 직책에 있을 때에 저 국가는 선진국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도 한동안 문화체육부 장관이 영화 감독들이 이제 많이 하기도 했고 그나마 지지난 정권 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술을 전공하신 분 중에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 우리나라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중도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그만두긴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민도와 선진화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국 불교 미술사를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인도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중국과 관련되어진 이 동양 미술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한국 미술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수업 과정 중에 인도와 관련되어져서는 아마 많은 이 좋은 수업들을 또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잠깐 우리 중국적 상황이랑 그 다음에 이 중국적 상황과 함께 한국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수업 OT여서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난 시간과 같이 이 수업 시간이 3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어떤 그 팩트 위주로 미술사를 요약 정리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편안히 듣기만 해도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평가를 위한 자료는 여러분들이 큰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오늘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냥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동양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동서양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유럽에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유럽에 가서 우리 동양권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유럽에서는 오리엔탈 동양이라고 하면은 저 페르시아라든지 터키, 요즘 투르크라고 하죠. 이쪽을 동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차이나로 따로 보고 있고, 우리는 극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만 동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세계의 지정학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유럽 사람들은 극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러다가 동아시아라는 용어를 쓰다가 요즘은 한중일 그러면 동북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동양 미술, 중국 미술, 인도로부터 들어온 이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양 미술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것을 동양이라고 여러분들이 명칭을 쓰더라도 개념은 동북아시아다라고 해서 요즘은 그렇게 세분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제가 영상 하나하나 올려드리겠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번 학기도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